네, 건강한 식탁 시간입니다. 앞서 저희가 여론조사는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내용이었다는 것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고요. 자, 오늘도 홍신의 요리연구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빵 얘기를 해주신다 그러는데 네. 그중에서도 식사빵?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주제가 식사빵이긴 하지만 그 빵을 지금 빵이 굉장히 다양해졌잖아요. 종류가 너무 많아요. 어떤 빵을 주로 드십니까? 제일 좋아하는 빵. 저는 사실은 뭐 식빵도 좋아하고 뜯어서 먹어요. 그쵸. 그냥, 예. 그리고 아니면 모닝빵? 왜냐면 오래 먹으려면 너무 달면 예, 질려서 못 먹기 때문에. 올해는 어느 정도 드시는 거예요? 아침마다. 그렇죠. 아니 아시잖아요. 네, 저희 보관성이 좋은 프로그램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요. 저희 항상 PD님이랑 또 정영실 아나운서님께서 네. 항상 이렇게 맛있는 빵을 조금 네. 이렇게 아침에 주시잖아요. 요즘에는 포장해서 각자 알아서 드시라고. 그래갖고 저 오늘 아침에는 그 슈크림 빵을 주셨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이제 그걸 지금 하나 뚝딱 먹고 들어가긴 했는데 식사빵이라고 하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닝빵, 그러니까 좀 덜 질리는 식빵, 그죠? 덜 질린다고 얘기하는데 생각해 보면은 단 게 없어요. 맞아요. 단 게 들어있지 않은 그런 빵들. 맞아요. 뭐 요즘에는 바게트 아니면은 뭐 베이글도 있고. 맞네요. 네,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생각해 보면 식사빵 되게 많아요. 그리고 네. 뭐 그 무슨 독일 사람들이 먹는 검은 호밀빵. 맞아요. 요즘에는 그런 것도 있던데. 통밀빵. 맞아요. 뭐 깜바뉴, 뭐 그것도 해당되죠? 러스틱, 그쵸. 굉장히 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생긴 게 뭔가 크고 좀 동그랗거나 길다라면서 뭔가 좀 이색적이다. 그러면 안 단 식사빵. 근데 이렇게 나눌 순 없고요, 사실. 이게 약간 뭐 우리가 브레드라고 부르는 건 영어잖아요. 네. 근데 독일에서는 브로트. 브로트 같은 네. 말이군요. 그렇죠. 이게 브로트. 그러니까 이게 어원이 다 있는데 근데 또 불어르는 이제 이거를 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빵이 동그랬어요. 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옛날 빵, 컨츄리 빵이라고 하는 것들 다 동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빵이라고 하는 건 사실 모든 곡물을 다 빻아서 그거를 만드는. 발효를 해갖고 구워 만든 걸 다 통칭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이제 빵집을 한 몇 년 하다가 접은 유경험자이지 않습니까? 이거 가슴 아픈 얘기인데. 그렇죠. 뭐 작년에 네. 이제 코로나 때문에 문을 그러니까. 두 군데 다 닫긴 했습니다만, 근데 이 빵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팥빵, 슈크림빵, 그렇죠, 그렇죠. 빵이라고 하는 소보루빵. 그죠, 소보루빵. 제가 다 이렇게 단빵 종류들을 빵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밥으로 먹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밥 문화가 따로 있으니까요. 네. 주식이. 근데 빵이라고 얘기를 하고 단 거 안 단 거 식사빵이랑 디저트빵 구분을 안 하는 우리나라는 일본에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렇군요. 이게 원래 빵이라는 게 팽 이렇게 해가지고 포르투갈에서 시작된 음식과 어원. 근데 이게 전 세계로 퍼지면서 아까처럼 브레드, 브로트, 볼, 또 빵은 이제 빵 종류로 해갖고 또 판, 뭐 스페니쉬, 네. 또 뭐 일본으로 건너와서 팡이 되거든요. 팡이 됩니까? 네, 거기가 다시 한국으로 오면서 빵이 빵으로 된 거군요. 네. 근데 이름이 이렇게 됐지만 이 안에 모든 두 가지 종류를 다 담고 있었죠. 지금 구분을 하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도 이제 빵을 주식처럼 먹고 많이들 있어요. 드세요. 아침에 빵 먹는 게 되게 당연한 네. 사람들도 많고, 왜냐하면 밥을 해야 되면은 쌀은 호화가 된 다음에 노화가 급격히 되기 때문에 맞아요. 밥을 미리 해놓거나 전기밥솥을 눌러놓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든 일일 수 그렇죠. 있어요. 근데 사갖고 와서 이걸 냉동실에 얼려놨다가 그냥 토스트기에 눌러 찍으면 하면 너무 금방 한 것처럼 빵은 보들보들 나오니까. 맛있으니까. 식사빵이 사실 식빵이 그렇게 해서 발달이 된 게 토스트기하고 맞물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토스트기는 그 식빵에 아예 맞게 그냥 디자인이 된 그렇죠. 거죠. 빵이 이렇게 발효가 돼갖고 흰 빵이 나오게 돼서 그걸 잘라서 그 안에 넣었다 빼면은 바로 갓 구운 것처럼 나올 수 있게끔. 따끈따끈하니 맛있잖아요. 그게 이제 기계적인 발달하고 식문화 발달이 같이 간 거죠. 식빵이 요즘에는 종류가 너무 많던데요? 너무 많죠. 식빵 하면 생각나는 색깔이 뭡니까? 하얀색이죠 뭐. 하얀색도 사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이게 식빵이라는 카테고리가 있는 것도 사실 우리나라는 일본의 영향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먹는 빵이라는 뜻이잖아요. 사실 식빵이라는 그러네요. 게. 먹는 빵. 근데 이게 식사빵의 초기를 총칭하는 단어였던 거죠.
원래 빵은 다 모두 다 식사빵이었죠. 유럽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랬다가 디저트 빵 종류들이 따로 있고. 아, 그렇구나. 그걸 이제 나눴었잖아요. 예. 그래서 블랑제리하고 페이스트리하고가 나눠져요. 예. 블랑제리가 식사빵 종류들을 파는 것들이고 페이스트리는 디저트 빵 종류들을 그렇죠. 파는 것들이고 우리나라는 겹쳐져 있고 식빵이란 단어가 생기면서 그 이전에 있던 팥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거 말고도 이렇게 그렇죠. 밥으로 먹을 수 있는 빵이 있구나라는 건 카테고리가 생긴 거고요. 이게 이제 뭐 60년대 70년대 이렇게 넘어오면서 굉장히 뭔가 유행처럼 번지는 네. 그리고 또 선진 시민처럼 느껴지는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빵을 이렇게 아침에 발라서 네. 아메리칸 브렉퍼스트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버터 발라서 먹고 커피랑 맞아요. 이런 것들이 조금 뭔가 선진 시민처럼 느껴지게끔 네. 하는 문화가 생기면서 식빵이 되게 유행을 했는데 이것도 그 블리치드 밀가루라고 하죠. 정제 밀가루. 정제 밀가루의 시대가 오면서 완전 발달을 많이 하죠. 네. 그래서 하얀색이라고 느끼고 있는 게 정제 한동안 밀가루. 그쵸, 화이트 브레드에 완전 물결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예. 우리도 화학자가 들어가면 되게 좋은 음식이라고 여겼었던 그럼요.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60년대, 70년대. 그렇죠. 근데 그것처럼 정제 밀가루가 뭔가 선진 음식인 것처럼 그리고 느껴지고. 더 부드럽고 좀 그쵸. 그런 느낌이 식감에 있으니까. 완전 혁명을 줬기 네. 때문에 그래서 식빵은 하얀색이라는 정석이 그때 약간 생긴 거죠. 모닝빵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건 이제 화이트 브레드를 이렇게 롤 브레드라고 그래갖고 여러 개를 이렇게 넣어서 한 판에다가 구운 걸 우리나라에선 그거를 모닝빵이라고 부르기 그렇죠. 시작한 거죠. 이 식빵이 맛있는 식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잘 구워진 빵의 조건이라는 게 있죠. 이게 뭐 식빵으로 한정을 한다면 뭐 닭가슴살 찢어지고 찢어가지고 촉촉하고 그렇죠. 길게 찢어지고 네. 겉에는 살짝 바삭하지만 안에는 오랫동안 촉촉하고 또 씹으면 이렇게 탄력이 있으면서도 너무 질기지 않은 그 느낌이 있죠. 네. 이건 사실 발효하고 되게 크게 연관이 있는 거여서 밀가루를 생으로 먹었을 때 우리가 생록 걸린다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 없이 발효를 하게 되면 밀가루 특유의 성질이 약간 바뀌면서 좀 부드럽고 구수하게 되는 맞아요. 그거를 이용을 한 게 이제 이런 빵 종류들인 거죠. 근데 왜 식빵도 아침에 먹는데 모닝빵만 이름이 걔는 모닝이에요? 이게 모닝빵을 제가 사실은 네. 엄청나게 뒤져봤거든요. 그래서 네. 그 질문을 이제 하실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 모닝빵에 대한 어원은 사실 없어요.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거를 사실은 디너롤이라고 미국에서는 얘기를 해요. 전혀 반대네요. 미국이랑 영국에서는 네. 이 빵 자체를 디너롤이라고 얘기를 하고 네. 흰 밀가루를 가지고 여러 개를 넣어서 한 판에 구운 하지만 이제 각각이 하나씩 이렇게 잘 찢어지죠. 그때는 저녁에 먹나 보죠. 외국에서는. 네, 이거를 저녁에 네, 식사 이제 대용으로. 고기랑 같이 곁들이는 그런 음식으로 먹어서 디너롤인데 한국에서는 이거를 오히려 모닝빵이라고 하게 됐어요. 거기다 보통 감자 샐러드 뭐 그쵸. 이런 야채도 뭐 넣기도 맞아요. 하고 뭐 이러면서 네. 드시잖아요. 아마도 우리가 뭐 슈퍼 땡땡 뭐 하이타 땡 뭐 이렇게 하는 그렇죠. 것처럼 뭔가 이렇게 제품 이름이 그냥 명사처럼 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어떤 상업적인 트렌드를 만들려고 네이밍을 한 게 이렇게 자리를 잡은 게 아닌가 싶어요. 어원은 특별히 없고. 네. 예. 꼭 아침에 먹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근데 바게트를 드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 이게 이제 뭐 프랑스 빵이 아니냐. 프랑스 빵이죠. 예,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드시는데 이거는 언제부터 드셨을까요? 이 바게트도 역사가 한 200년 남짓밖에 안 되더라고요. 제가 아까 초반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 빵이라고 네. 부르는 근데 프랑스에서는 이제 불이라고 부르는 네. 그 동그란 형태의 빵이었기 때문에 불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블랑제리라는 게 빵집이잖아요. 블랑제리, 그게 이제 맞아요. 발효 빵집을 통칭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바게트는 되게 기다란 막대기 모양이고 실제로 어원이 막대기에서 온 거죠. 그래서 이제 길면 길수록 맛있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설이 있기도 한데 예. 5분의 길이를 벗어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네. 근데 이 바게트 같은 경우에는 특유한 그 식감이 있는데요. 이 식감을 만들기 위해서 오븐 안에 물을 뿌려요. 그리고 반죽에다도 물을 뿌리고. 그래서 겉에 이제 수분을 머금은 상태로 열을 받게 되면은 겉은 바삭하고 안에는 되게 부드럽게 구워지는 거죠. 실제로 막대기처럼 그렇게 만드는 식감인 거죠. 맞아요. 겉은 정말 바삭한데. 엄청나게 예. 바삭하죠. 근데 이 바게트도 프랑스의 대표적인 빵으로 알고 있지만 예. 그렇지만 그렇게 막 오랜 역사를 가지기보다는 약간 유행처럼 번져서 지금은 뭔가 좀 시각적인 그런 느낌이 되게
독특한 그런 빵 형태로 자리를 잡은 거죠. 그렇군요. 천연 효모종으로 뭐 한다 뭐 이런 것들. 천연 발효종. 발효종. 그렇죠. 천연 예. 효모, 천연 발효종. 이게 이제 팽창제의 일환이에요. 이제 빵 하시는 분들도 이 방송 되게 많이 들으실 텐데 저희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막 이것저것 따로따로 얘기를 드리지만 빵은 사실 곡물을 빻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물을 넣고 반죽을 해서 그거를 이제 부풀려 갖고 이제 굽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풀리는데 팽창제가 사용이 됩니다. 저희가 오늘은 시간이 또 많이 없으니까 팽창제에서부터 해가지고 다음에 뭐 크루아상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빵 종류들 그리고 도대체 그러니까 식사빵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보시죠. 네, 오늘은 다 못한다 이 얘기시군요. 아마 지금 팽창제 얘기하다 보니까 이것만 해도 한 5분 넘게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건강한 식탁 다음 주에 식사빵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듣도록 하죠.